안녕하세요. 덱세 노하우입니다.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자꾸 가렵지 않으신가요? 팔다리나 머리 어딘가를 자신도 모르게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가려움 증상이 단순한 피부 건조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황금 같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투병 생활을 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특별히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무심코 넘기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필수 시청하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미경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암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 어딘가가 자꾸 가려운데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새로운 세제나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나 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분들만 살펴봐도 종아리 가려움으로 내원하신 74세 김영숙 어르신은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고 등 부위 가려움을 호소하신 68세 박순희 어르신은 췌장암이었으며 두피 가려움 때문에 오신 71세 이철수 어르신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 모두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가려움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아니고 덩어리도 아닌 단순한 가려움이었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평균 4달 동안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2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가려움증의 정확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려움증 자가점검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려움의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려움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의 패턴과 지속성입니다. 위험한 가려움에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려움의 깊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려움과 달리 피부 표면이 아닌 안쪽 깊은 곳에서 긁히는 듯한 둔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성입니다. 어떤 부위든 3주 이상 매일 또는 거의 매일 같은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려움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반응성도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소성입니다. 넓은 범위가 아닌 특정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의 강도가 아닙니다. 아주 약한 가려움이라도 위 특징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국제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5%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암 환자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다른 증상보다 가려움을 먼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6군데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박영숙 어르신은 거의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종아리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종아리 앞쪽만 가려웠고 다른 곳으로는 번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림프종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인터루킨이라는 염증 물질과 히스타민 유사 물질들이 다리 부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림프종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가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려움 완화약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림프종으로 인한 가려움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려움 완화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김복자 어르신은 등 가운데 딱 한 지점만 계속 가려워서 매트리스를 3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매트리스도 바꾸고 베개도 바꿔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등 가운데 동전 크기만한 부분이 자꾸 가려워서 손이 닿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효자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마치 안쪽 깊은 곳에서 긁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때 담즙이라는 성분이 등 부위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췌장은 복부에 있는데 등이 가려운 이유는 인체의 신경 연결체계 때문입니다. 췌장과 등 부위는 흉추 6번에서 12번 사이에 같은 신경에서 나오는 감각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췌장암 초기에 나타나는 등 부위 가려움이 담즙 외에도 종양 자체에서 분비되는 신경펩타이드라는 물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들이 척추신경을 통해 등 부위로 전달되어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3세 최영수 어르신은 귀 뒤쪽 머리 부분만 계속 가려워서 샴푸를 5번이나 바꿔보셨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감고 다른 샴푸를 써봐도 소용이 없었고 밤이 되면 더욱 가려움이 심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백혈병 초기였습니다. 백혈병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특히 종양괴사인자,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들이 두피의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피는 감각신경이 매우 발달한 부위라서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백혈병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과는 다른 경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 완화약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연구에서 백혈병 세포 자체가 특별한 화학 신호를 방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들이 두피의 마스트 세포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백혈병 진단의 새로운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오미자 어르신은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자꾸 가려워서 브래지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른쪽 가슴 주변이 약간 가려웠는데 마취 안에서 뭔가가 부드럽게 긁는 것 같았어요. 브래지어를 바꾸고 와이어 없는 것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폐경 후라서 호르몬 변화 때문인 줄 알았어요. 몇 달 후 그 부위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고 오렌지 껍질 같은 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염증성 유방암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암세포가 림프관을 막아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림프관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종과 염증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유방암 환자의 약 40%가 초기 증상으로 가슴 부위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2세 김정수 어르신도 왼쪽 가슴 유두 근처가 가렵고 때로는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남성 유방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5번째로 항문과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과 해당 부위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학문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항문암 환자의 약 60%가 진단 전 1년 이내에 항문 주위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항문암의 경우 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76세 윤성철 어르신은 거의 1년 동안 항문 주위가 가렵고 따가운 느낌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항문 주위가 가렵고 따가웠어요. 치질이라고 생각해서 약도 바르고 식이섬유도 많이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아프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특히 밤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항문 깊숙이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위에 암이 생기면 종양이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이때 압박받은 신경들이 가려움이나 따가운 느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외음부암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부인과 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외음부암 환자의 약 50%가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68세 박선혜 어르신은 생식기 부위 한쪽만 지속적으로 가려워서 처음에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연고를 써도 낫지 않았어요. 한쪽만 지속적으로 가려웠고 밤에는 더 가려웠습니다. 부끄러워서 병원 가기를 미뤘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됐어요.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외음부에 비정상 세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남성 상태였습니다. 6번째로 손발의 가려움과 내장암 전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양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장암이 진행된 환자의 약 20%가 손발 끝에 신경병증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70세 한영민 어르신은 양쪽 손바닥이 계속 가려워서 핸드크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침도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내장에 암이 생겨서 진행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손발 끝의 말초 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병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가려움이나 저린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종양성 말초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물질들이 신경 전달 체계를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폐암에서 나오는 부신경절 호르몬, 위암에서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 억제 물질, 대장암에서 나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손발 끝의 미세한 신경섬유들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위든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바로 이 3주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림 테스트입니다.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발라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과학회에서는 일반적인 건조성 가려움은 사흘에서 일주일 이내의 보습제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반 증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려움과 함께 이유 없는 피로감, 체중 감소, 밤에 식은땀 흘리기, 열감, 소화불량, 기침 등이 나타난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종양학회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비특기적 전신 증상이라고 부르며 암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려움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거나 특정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나 피부 상태는 정상인데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암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유전자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느낌인지, 하루 중 더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년 동안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깨닫게 된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암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몸은 사전에 경고를 보내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군데의 가려움증이 바로 그 경고입니다. 종아리 부위, 어깨뼈 사이 등 부분, 두피, 가슴 주변, 항문 및 생식기 부위,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바로 그곳들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모든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초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결국 그 사소한 가려움증 덕분에 일찍 질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의 종아리 가려움, 박순희 어르신의 등 가려움, 이철수 어르신의 두피 가려움이 모두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조금 가려운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문의하셨는데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주 이상 동일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보습제나 가려움증 완화제를 써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야간에 더욱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받거나 피부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서 긁어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60세를 넘기셨으면서 위 증상들 중 어느 것이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그럴 줄 알았다며 후회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약속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